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간섭의 기본 개념을 갖고 여러 가지 간섭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빛이 모여가지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는 그 무늬가 나타날 때 간섭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간섭을 나가기 전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얇은 줄이 있고요. 이렇게 굵은 줄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파가 나아가고 있을 때 어떤 다른 매질과의 다른 매질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부분은 통과되면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다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반사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다가 전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사돼서 나아가는 이 위상이 얼마만큼 180도만큼, 다시 말하면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됩니다.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 다시 말하면 빠른 물체에서 느린 물체,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될 때 소환 매질은 어떻게 된다? 굴절률이 작은 녀석이다. 굴절률이 작다라는 것은 속도가 많이 느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밀환 매질은 어떻게 됩니까? 굴절률이 크죠. 굴절률이 크다는 건 많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꺾인다는 건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갈 때 반사돼서 나아가는 것은 위상 변화가 얼마만큼 변한다? 180도만큼 변한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거꾸로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줄로 말하면 이렇게 굵은 줄에서 얇은 줄로 가면 통과하는 건 어떻다고 했어요? 통과되는 것은 위상 변화 없이 무조건 가게 되는데 되돌아가는 것은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는 돌아가는 거는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위상 변화가 생긴다?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진행할 때 반사돼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위상 변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N1, N2, N3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N1은 공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는 유리라든지 물질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N1, 다시 말하면 이렇게 N2가 있고 N1이 있으면 N1이 공기고, 공기면 보통 굴절률이 1이 되는 거죠. 요 N2가 유리라고 하면 이 유리의 굴절률은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다?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다가 가게 됩니다.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갈 때 이렇게 반사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상 변화가 몇 도가 된다? 180도만큼 뒤집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통과한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한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상 변화가 없다. 여기서 N2에서 N3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N2가 N3보다 크다. 그러면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되튕겨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위상 변화가 없습니다. 통과되면서 위상 변화 없고요. 반사되면서 위상 변화가 없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있고 여기서는 2번 빛은 굴절되고 반사되고 다시 굴절될 때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했는데 한 파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상쇄간섭이 되는 거고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원래는 같은 위상이 만났을 때는 상쇄간섭이 되는데 지금 하나가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쇄간섭이 아니라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N2가 N3보다 클 때는 B 지점에서 위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빛은 위상 변화가 없고요. B에서 반사된 거 위상 변화가 없어서 가는 거니까 위상 변화가 없는 거고, 요 2번 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N1에서 N2로 갈 때, 반사돼서 갈 때,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면서 반사되는 건 어떻게 된다?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 홀수배일 때의 상세 간섭이 뒤집어져서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홀수배가 됐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필기를 좀 잘못했는데요. 반사될 때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갈 때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면서 되튕겨져 나갈 때, 다 반사될 때는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N1, N2, N3가 있는데 첫 번째 N1의 굴절률이 N2가 크다는 겁니다. N2가 크면 여기가 소환 매질이 되는 거고 여긴 미란 매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2가 N3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더 미란 매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면서 반사가 됐다.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에서 반사가 되면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죠? 파이만큼 생기는 거죠. 뒤집어져서 갔다는 겁니다.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굴절일 때는 그냥 통과돼서 위상 변화 없고, 미란 매질에서 더 미란 매질이 되니까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간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서 가는데, 자, 통과돼서 가는, 굴절돼서 가는 건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이 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파이만큼 둘 다 뒤집어졌으니까 둘 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강 간섭, 그 다음에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가 됐을 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로차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로차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이 이제 경로차가 되게 되는데요. 그림을 잘 그려보면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이겐스의 원리로 보면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되튕겨져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꺾이죠. 꺾여서 가서 여기서 반사돼서 가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더 갔느냐? 지금 여기서 빛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요 빛은 요만큼이 더 갔죠. 요만큼이 갔다라고 보면 그 사이에 요만큼의 길이가 간 사이에 여기선 속도가 느려져서 요만큼 갔죠. 자, A 부분과 B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공기 중에서 가서 이만큼 간 거고 여기는 속도가 느려져서 간 거죠. 여기서 한 파장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 파장 간 거죠. 자, A하고 B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학적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디에서 시작돼서 가면 이렇게 한 파장 갔다고 하면 요 짧은 거리에서 한 파장 간 거죠. 이렇게 같은 지점으로다가 갔을 때 A하고 B는 뭐가 같다? 광학적 거리가 같다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1번 광선과 2번 광선이 있을 때 1번 광선이 2번 광선보다 얼마만큼 더 이동한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더 간 거죠. 이만큼이 바로 뭐다? 경로차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A하고 B가 광학적 거리가 같아서 지금 실질적인 길이는 다르지만 같은 파동이 같은 크기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CE하고 AD하고
C가 광학적 거리가 같다라는 건데,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진행한 거리에 n을 곱하면 진공에서 진행한 거리하고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상에서 갔으면 같은 위상 거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 거리를 굴절률 n을 곱해주면 진공에서 간 거리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랑 여기는 광학적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로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약간 이렇게 삐따닥한 V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경로차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n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진공에서 간 거리로다가 표시한 거가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해서 n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보면, 자, 잘 보면 이 높이가 d란 말이죠.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A에서 B까지면, 자, 지금 여기서 세타 프라임만큼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AB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AB를 구하는데,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요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세타 프라임이 바라보는 게 높이니까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죠. 다시 말하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우리가 구하는 길이 L분의 D. 따라서 L이라는 건 뭐다? 코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D가 되겠습니다. EB는 어떻게 될까요? EB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각도가 보면 이렇게 돼서 요게 90도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리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요 길이가 지금 L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각도가 바라보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거는 밑변이 되니까 코사인 관계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코사인 2세타 프라임은 L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B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2B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L의 코사인 2세타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요 식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 더하기 우리 AB는 L인데 코사인 세타분의 D, EB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 L이 코사인 세타분의 D니까 코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D 코사인 2세타가 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프라임 D에 뭘로다가 가로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아까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필기한 게 없어졌는데 여기다 한번 필기해 볼까요? A, B 더하기 2 더하기 B는 어떻게 됐냐면 코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D 1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프라임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코사인 세타하고 요렇게 없어지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2D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2D 코사인 세타가 바로 2B, BA의 길이를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경로차는 이건 지금 물질 내의 길이니까 진공에서의 거리, 다시 말하면 광학적 거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경로차는 여기다 n을 곱해주면 2ND 코사인 세타 프라임 이퀄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위상이 변했을 때랑 변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해서 해주면 되겠죠. 하나만 파이만큼 위상이 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파장의 짝수배는 상쇄간섭, 그 다음에
반파장의 홀수배는 보강간섭. 만약에 여기서 파이만큼 변하고 여기서 또 파이만큼 변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END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간섭.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상세간섭이 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군방전에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을 때 해석해 준 거가 되는 거죠? 그림이 엉망이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빛이 옆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가지고 1번 빛과 2번 빛이 되는데, 얇은 목 간섭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서 빛이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간섭 무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를 갖다 구해주면 된다? 경로차를 갖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n이 1이네요. 진공이나 뭐 공기라고 보면 되고, 이 안에 n만큼 있고 다시 1. 이런 경우는 뭐 비눗방울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비눗방울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 어떤 그 물질, 공기,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좀 순간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번 빛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n이 1이고 여기도 n이 1인데 n이면 지금 n은 1보다 크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소한 거, 여기는 밀한 거, 여기는 소한 거가 되는 거죠. 소한 거에서 밀한 거로 가면서 반사가 일어나면 반사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된다? 파이만큼 된다. 자, 이렇게 쑥 들어간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간 굴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위상 변화 없고요.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가면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여기서도 없다. 다시 통과하면 없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상 변화가 생긴 거고 하나는 위상 변화가 없다. 이럴 땐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가 원래 보강인데 뒤집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다? 상세간섭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상세간섭인데 보강간섭으로 바뀐다는 거죠.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두 번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2L이죠. 근데 이거는 물질 내의 거리가 돼서 이거를 갖다 진공상에서의 거리, 다시 말하면 광학적 거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된다? 네, 여기 있는 굴절료를 곱해준 요게 어떻게 된다? 뭐가 된다? 경로차가 된다.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여기서는 원래는 보강인데 하나만 뒤집혔으니까 상세간섭이 되는 거고, 요게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원래는 보강간섭인데 여기서 하나만 뒤집혀서 무슨 간섭이 된다? 보강간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이드 거울에 의한 반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빛이 한 군데서 출발하는데 이 밑에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 그러면 어떤 스크린까지 가서 이렇게 빛이 하나만 가면 간섭 무늬가 안 나오겠죠. 간섭이라는 것은 빛이 2개 이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출발한 빛 중에서 이렇게 거울면에 빛 부딪혀서 간 요 빛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빛과 2번 빛, 다시 말하면 2개의 빛이 존재하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높이가 h라고 하면 이걸 연장선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h만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선 직접 갔어요. 여기는 공기 중에서 거울로 가면서 소환돼서 밀환대로 가면서 반사가 일어났으니까 2번은 어떻게 돼요?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경로차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우리 두 군데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로차는 요 길이가 EH가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요게 경로차가 되죠? 원래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D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EH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경로차가 된다. 근데 1번 광선은 위상 변화가 없고 2번 광선은 파이만큼 변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 간섭인데 이게 무슨 간섭으로 나타난다? 상세 간섭으로 나타난다. EH 사인 세타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원래 상세 간섭인데 여기서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뉴턴 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닥이 있는데요. 바닥에 얇은 이런 렌즈를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렌즈를 갖다 이렇게 하면 원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곡률 반지름,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라지 R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에 두께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첫 번째 경로에서 한번 반사돼서 가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부딪혀서 두 번째 광선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 렌즈에 의해서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한 이런 원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런 원무늬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뉴턴의 원무늬, 뉴턴스 링, 뉴턴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스몰 r이라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선 무늬가 나타나는 r이 되는 겁니다. 스몰 r. 당연히 곡률 반지름 라지 r이 스몰 r보다 매우 크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요 두께가 d니까 d를 빼면 r-d만큼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두께 d하고 원무늬의 반경 r과 어떤 사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뭐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겠죠. r제곱은 라지 r 빼기 d 제곱 플러스 스몰 r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라지 r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2rd 더하기 스몰 d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요거 없어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뉴턴 그 링에서 간선무늬가 나타난 요 스몰 d는 매우 작죠. 그러니까 작은 걸 제곱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없애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2rd는 r제곱, 따라서 d는 2라지 r분의 r제곱. 여기에 뭐 차수를 갖다가 m을 갖다 이렇게 곱해 놓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어두운 데까지, 두 번째 어두운 데까지, 세 번째 어두운 데까지 그 무늬별 단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반사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여기서 반사되는 거 보면 여기는 렌즈라고 보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공기가 되는 거죠. 렌즈에서 공기 쪽으로 가니까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니까 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는 위상 변화 없이 반사돼서 갑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밑으로다가 온 건 어떻게 되죠? 통과는 위상 변화가 없고, 공기에서 지금 요 물질로 가는 거죠. 공기에서 물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나는 위상 변화가 있고 하나는 위상 변화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반파장의 짝수배가 원래는 보강이었는데 하나가 반대니까 상쇄간섭이 되는 거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원래 상쇄간섭인데 보강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경로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두 번째 광선이 요 D만큼 갔다 왔죠. 그러니까 경로차가 ED가 되는 거죠. 경로차가 ED가 되면, 자, 첫 번째 어두운 무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두운 무늬 그러면 EM이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자, 아까 D에서 어떻게 돼? 2R분의 스몰 R제곱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 라지 R의 RM의 제곱은 람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없어지면 여기 M은 있었고, 따라서 그 무늬, 어두운 무늬 사이의 반경 R은 루트 라지 R 람다 M 요 곱으로다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M이 1이면 첫 번째 어두운 무늬, 2면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어두운 원무늬 RM과 RM,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를 재고요. 그 다음에 그 차수, 몇 번째 어두운 건지를 갖다 하면 요 렌즈의 라지 R, 다시 말하면 곡률 반경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무늬의 특징은 뭐냐? 루트 값입니다. 차수의 루트 값. 그러니까 차수가 1이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자,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무늬의 반경이 처음에는 넓었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드는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간섭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 무늬를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경로차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반사라든지 굴절을 통해서 위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자, 위상 변화가 둘 다 생겼다. 그러면은 둘 다 안 생긴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관간섭, 반파장의 홀수배가 상쇄간섭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위상 변화가 파이만큼 생겼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상쇄간섭, 반파장의 홀수배가 보관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 얇은 막의 간섭, 로이드 거울에 의한 간섭, 뉴턴 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